국민의힘에선 비대위원의 과거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앞서 다른 발언들로 논란이 됐던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번엔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위원은 김구 선생을 비하한 게 아니라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혐오를 부추길 사람들만 골라 뽑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2021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게 아니냐면서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들어봤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박 비대위원은 글의 초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사실과 그의 외교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역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음모론이라고 평가받는 주장입니다. 박 비대위원은 지난달에도 전쟁에서 지면 집단 강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냐고 주장한 게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민경호 전 비대위원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폄하 발언을 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30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혐오와 차별, 증오를 부추길 사람들만 골라 뽑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칭송하기 위해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비대위원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민경호 비대위원이 회의 첫날 사과부터 했습니다. 과거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단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빚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신중치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 비대위원이 대표인 시민단체 대한연대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일본의 시민 지배를 설명하면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할 땐 우수한 청년들이 간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우수한 청년들이 거기 가서 영국 제국주의에 뭘 하는 거죠. 일본의 청년들이 그랬을 거죠. 그러면서 당시 일본 청년들의 고뇌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니 일본이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한반도나 그 대륙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고뇌와 그런 생각들도 영화를 통해서 좀 담았습니다. 일제가 한국 근대화의 토대를 마련했던 식민지 근대화론 역사인식의 일환으로 풀이되는데 일제시대를 경험한 어른들의 반일 감정이 대표적인 여론 조작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1970년대 이전의 어른들은 정치적인 반일 감정을 나는 안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했다는 일부 보도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이 과거 시민을 향해 욕설을 해 경찰에 제지를 당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돈하나 줘봐. 내 감옥 간다. 민 의원 측은 1인 시위를 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해 대응한 거라고 했습니다. 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비대위원장실에서 2시간 넘게 머물렀는데 거취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혹시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식민지 근대화론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이거. 박은식 비대위원 역시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쟁에서 지면 집단 강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로선 비대위원 사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한 위원장 외에 당연직으론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유희동 정책위의장이 임명됐습니다. 임명직은 총 8명으로 조국 국서를 쓴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대표와 박은식 호남대한포럼 대표를 비롯해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대표 등 당 영입인재도 2명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정치인은 김예지 의원 1명뿐이고 6명이 40대 이하입니다. 이 가운데 통일운동을 하다 전향한 386 운동권 출신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은 과거 노인 폄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민 소장은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극우위원회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하루 종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기로 한 일정도 내일로 미뤘습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언론과 야당의 주목을 의식해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국회에서 첫 비대위 공식 회의를 가집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닻을 올린 한동훈 비대위. 첫 회의부터 민경우 비대위원은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같은 당 의원은 이렇게 감쌉니다. 그 부분만 거의 농담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핑 최종혁입니다. 민경우 비대위원 공식 임명 전부터 폭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 토론회에서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민주당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역대급 노인비하 망언을 뱉었습니다. 한동훈 표 인사참사 시즌2 컨셉은 망언입니까? 사실 얼마 전 민주당도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결국 이 일로 사진 따기까지 맞았고 국민의힘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죠. 김원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딴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대한노인회가 한동훈 위원장의 사과와 민경우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민 의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며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386 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고 그 발언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당시 발언의 맥락 그리고 사과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하튼 본인은 파장이 커질까 싶어 해명과 함께 사과했는데 정작 국민의힘 내에선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만 거의 농담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두 방송에서 사과를 했지만 그 부분만 딱 보면은 좀 노인폄하 발언이라고 이제 그 충분히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어떤 대목이라서 굳이 옹호를 하자면 인식의 오류가 아니라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말실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 농담이다, 말실수다. 자칫 새로 출발하는 한동훈 비대위에 흠집이 날까 싶어서였을까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의 다양성도 강조했습니다. 김혜지 의원도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을 또 대표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하니까 당연직을 제외하곤 현역 의원으로 온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김혜지 의원을 정치인이라기보단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할까요? 사실 사과하는 일 쉽진 않습니다. 다만 사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조건, 변명이 아닌 정확한 대상을 향해 분명한 말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